안녕하세요.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든 AMD 주가 폭등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고 이 격렬한 AI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수혜 기업은 어디인지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황제주 엔비디아 대 도전자 AMD라는 단순한 구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최대 승자는 바로 이들 모두에게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망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AMD의 주가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오픈 AI와의 대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직후 AMD 주가가 무려 24% 가까이 폭등하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00억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AMD가 대규모 주문을 받았다는 뉴스를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엔비디아가 수년간 독점해온 AI 칩 시장이 강력한 이중 공급 체제, 즉 두오폴리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 AMD와 엔비디아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가장 확실한 수익 기회를 제공할 세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팟캐스트를 들어보시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자세한 기술적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AI 반도체 시장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AMD 주가 있잖아요. 오픈 AI하고 대규모 파트너십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요. 무려 24%나 폭등했어요. 와, 24%요? 엄청나네요. 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한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AMD랑 오픈 AI의 협력,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또 시장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아성에 어떤 도전장을 내미는 건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선 좀 긴장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정말 뜨거운데 과연 이 돈,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병목 지점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들은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도 있고요. 기술 성능 비교 자료, 그리고 각 기업들의 전략 발표 내용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이 AI 반도체 경쟁의 복잡한 구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술 발전 이면에 숨어 있는 핵심 동력이나 앞으로의 기회를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정보가 왜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화제의 중심이죠. AMD와 오픈 AI 파트너십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칩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내용이 단순히 칩을 몇 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AMD 인스팅트 GPU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인데, 와, 6기가와트면 전력량 자체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발표 하나로 AMD 시가총액이 거의 800억 달러나 늘었으니까요.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단순 구매 계약 이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바로 이 계약의 규모, 그리고 그 구조 자체입니다. 뭐랄까, AMD의 차세대 AI 칩 로드맵 있잖아요. 특히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MI450 시리즈 초기 배포 계획,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거의 공식 인정 도장을 찍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AMD의 미래 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년간 엔비디아가 정말 공고하게 쌓아올린 그 쿠다 생태계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장벽이 있거든요. 네, 쿠다는 정말 넘기 힘든 벽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번 계약이 이 쿠다 장벽에 실질적인 균열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쿠다 생태계의 벽을 넘는다.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해지는 걸까요? 혹시 그 자료에서 봤던 오픈 AI가 AMD 지분 한 10%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워런트 조건? 이것 때문인가요? 이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워런트 조건이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픈 AI는 이제 AMD의 성공,
특히 AMD GPU의 실제 판매 실적이나 주가 성과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 단순히 고객사가 아니라 거의 파트너 혹은 투자자 같은 관계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칩을 공급받는 고객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앞으로 사용할 AMD 칩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서비스에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자체 엔지니어링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AMD의 약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그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 스택, 이걸 최적화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아주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오픈 AI가 직접 AMD 소프트웨어 개선에 참여하게 된다? 이건 정말 영리한 구조인데요. 마치 고객사가 공급사의 기술 개발 파트너가 되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AMD 입장에서도 보면 막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부담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잠재적 최대 고객이랑 같이 나누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객이 직접 나서서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참여한다. 이건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아주 독특하고 영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양쪽 다 얻는 게 확실하네요. 오픈 AI는 당장 시급했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실제로 그 오픈 AI 사장 그렉 브록만도 현재 AI 기능 확장의 가장 큰 제약이 컴퓨팅 파워 부족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엔비디아라는 단일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도 크게 낮출 수 있고요. 한편 AMD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수십억 달러 규모, 일부 분석가는 4년간 최대 1,000억 달러 이상까지도 추정하던데 이런 막대한 매출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가장 강력한 지원군까지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건 정말 양쪽 모두에게 윈윈 전략으로 보입니다.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예를 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 그리고 가격 협상력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경쟁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비교해 보죠. AMD의 현재 주력 AI 칩이 MI300X잖아요. 네, MI300X. 이게 사양만 놓고 보면 경쟁 제품인 엔비디아 H100보다 훨씬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용량이 192GB, H100은 80GB인데 2배가 넘죠. 네, 메모리 용량이 아주 크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로의 폭,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도 초당 5.3TB, TBS로 H100의 3.35TBS보다 한 60%나 높아요. 이건 특히 아주 큰 AI 모델 돌릴 때 확실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미 학습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차용해서 질문에 답하거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추론 작업에서는 그런 하드웨어 사양이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추론 성능에 유리하다? 네, 실제로 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요. LLMA270B라는 모델 추론 테스트에서 MI300X가 H100 대비 응답 속도 지연,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40% 더 낮게 측정되기도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더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하지만이 있군요. 이번에도 결국 그 소프트웨어 문제인가요? 여러 자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의 잠재력은 분명히 인상적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성숙도 격차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AMD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로크미요. 이게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수년간 AI 개발자들의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어 온 엔비디아의 큐다만큼 안정적이거나 다양한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 로큼과 큐다. 여기서 로큼은 AMD 칩용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이고 큐다는 엔비디아 칩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로크미 아직 큐다를 따라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벤치마크 같은 거 보면 좀 나올 텐데요. 네, 다른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VLM이라는 환경에서 라마3-1 8B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요. MI300X 칩 하나 자체의 처리량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200의 약 7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4%면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 개의 GPU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때인데요.
이때 MI300X 시스템의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H200 시스템보다 37%에서 최대 75%까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아, 칩 여러 개를 묶어서 쓸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대규모 작업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일무 분석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초기 로큰 버전의 경우 버그가 너무 많아서 제품 출시 직후에는 사실상 AI 모델 학습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와, 심각했네요. 하드웨어는 정말 강력한데 그걸 제대로 쓰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 그럼 오픈 AI와의 협력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픈 AI라도 소프트웨어 최적화라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단번에 해결되기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협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계기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주요 테크 기업들도 MI300 시리즈 도입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ROCm 생태계 자체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아, 사용자가 늘어나면 문제점 발견이나 개선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개선될 여지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성숙도와 안정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문제가 결국은 비용 문제로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총 소요 비용, TCO, 토털 코스트 오브 오너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TCO라는 건 단순히 칩 구매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운영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설치,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시간과 노력까지 다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AMD 칩의 초기 구매 가격이 엔비디아 칩보다 좀 저렴하다고 해도요. 만약 ROCm 관련 문제 때문에 디버깅이나 최적화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면 실제 운영 관점에서 보면 TCO 이점은 상당히 희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AMD에게는 이 ROCm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 구도, 특히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진짜 돈의 흐름,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흘러가는 곳은 어쩌면 이 GPU 경쟁 너머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나 곡괭이 팔던 사람의 돈을 더 번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정말이지 폭발적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 예측을 보면요, 관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2026년에는 무려 2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2조 달러.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심지어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 수요가요,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할 수 있는 GPU 공급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GPU 칩 자체를 설계하는 능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칩을 실제로 만들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의 제조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설계는 해도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 바로 이 두 가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칩 설계를 해도요, 이 부품들을 제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최종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HBM, 요즘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는요, AI 칩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약간 특수한 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능 스포츠카의 특수 타이어라 필요하듯이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HBM의 중요성이 최근에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 규모 자체만 봐도요, 2023년에 약 4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2025년에는 250억 달러 이상으로 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2년 만에요. 와, 2년 만에 6배 이상?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네요.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차세대 제품인 HBM4는요. 지금 주력으로 쓰이는 HBM3E보다 가격이 약 53%나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53%나요? 와, 네, 이렇게 되면 AI 가속기, 그러니까 AI 칩 전체를 만드는 데 드는 부품 비용, BOM, Bill of Materials라고 하죠. 이 BOM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칩 가격의 절반 이상이 메모리 가격이 된다는 거네요. 네, 수천 달러짜리 AI 칩 가격의 절반 이상이 그냥 메모리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최종 AI 칩이 AMD 것이든 엔비디아 것이든 아니면 뭐 다른 회사가 만든 칩이든 간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회사가 어쩌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GPU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요.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크게 세 회사가 주도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약 62% 정도로 압도적이고 엔비디아와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요즘 정말 잘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 물량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이 세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3사의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네,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확장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HBM과 함께 또 다른 병목점으로 지목된 첨단 패키징 기술은 어떤가요? 여러 칩이랑 메모리를 아주 정밀하게 연결하고 포장하는 기술 말하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칩이라면 HBM이 있어도 완제품을 못 만드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가 제공하는 CoOS, Chip on Wafer on Substrate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은요. 현재 고성능 AI 칩 생산에 거의 필수적인데 그 생산 능력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와, TSMC CoOS 라인 잡기가 한일의 별따기라고 하던데요. 네, 만들고 싶어도 패키징 라인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모두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TSMC 말고 다른 대안들을 부상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대만의 ASE나 미국의 M콜 같은 전통적인 후공정 OSAT 강자들이죠. 그리고 자체적인 EMIB라는 패키징 기술을 가진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같은 이런 BTSMC 공급업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텔도 패키징 사업을 하는군요. 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들 BTSMC 업체들의 글로벌 첨단 패키징 시장 점유율 합계를 보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26%였는데 2026년 4분기에는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포인트 상승이면 이것도 꽤 큰 변화인데요? 네, 이 5%포인트의 점유율 변화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요인도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콜나 인텔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과도 딱 맞물려 있습니다. 아, 정치적인 부분도 있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글이 TPU 만들고 아마존이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렌시아 같은 칩 만들고 이렇게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자기들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칩, 그러니까 ASIC,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체 칩 개발이 활발하죠. 이건 결국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존 GPU 업체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HBM 패키징 같은 부품 공급사들한테는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자체 칩을 쓰면 그만큼 기존 업체들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게 바로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향후 몇 년간 ASIC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 CAGR이 GPU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 자체가 A식이 더 높다고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A식 시장이 연평균 한 21% 성장하는 동안 GPU 시장은 7% 성장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장 속도 자체는 A식 쪽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HBM이나 패키징 업체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고객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요. 이들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ASIC 역시 결국에는 고성능 HBM과 첨단 팩트징 기술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칩 설계는 직접 해도 만드는 건 여전히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 그렇죠. 칩의 설계도는 직접 그릴 수 있어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초미세 공정으로 칩을 제조하고 HBM을 생산하고 또 이들을 아주 정밀하게 패키징하는 것은 여전히 SK 하이닉스, TSMC, ASE, 암코어와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HBM과 패키징 공급업체들은요, 엔비디아나 AMD의 GPU든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의 자체 ASIC이든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고성능 AI 칩 플랫폼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 오히려 고객사가 다양해지는 거네요? 네, 오히려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 공급망 핵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의 최신 동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요. AMD와 오픈 AI 파트너십. 이게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양강 구도로 재편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양강구도의 시작. 네, 경쟁 심화는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이겠지만 AMD에게는 여전히 그 ROCm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성숙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 이 소프트웨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AMD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둘째는 2026년까지 무려 2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병목 현상, 그리고 어쩌면 가장 확실한 기회는 GPU 경쟁 자체 너머에 있는 핵심 부품 제조 공급망,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첨단 패키징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최종 AI 칩을 누가 만들던 간에 이 부품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HBM 강자들 혹은 ASE, 엠코, 인텔 파운드리 같은 패키징 전문 기업들은요. AI 칩 시장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나 생산 능력 증설 속도가 전체 AI 산업의 발전 속도를 좌우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공급망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네요. 마지막으로 AMD의 미래에 대해 정리해보자면요. 네, AMD의 중장기적인 성공은 오픈 AI와의 협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ROCm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빨리 안정화시키고 최적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칩 MI450의 성공적인 출시는 AMD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고요. 시장은 앞으로 발표될 ROCm 관련 벤치마크 결과나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에 따라서 AMD에 대한 소프트웨어 리스크 평가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AI 칩 전쟁의 가장 뜨거운 전선이죠.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 구도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있는 HBM과 패키징이라는 핵심 공급망 생태계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단 하나의 전략적인 거래가 어떻게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꾸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병목 지점과 기회를 동시에 부각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MD와 엔비디아의 GPU 경쟁이 막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HBM과 패키징 기술의 제조 복잡성, 그리고 또 거대 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ASIC 부상 같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실제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풍부한 그림을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표면적인 경쟁 구도 너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이 거대한 AI 모델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소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HBM 포기처럼 점점 더 복잡하고 비싼 부품들에 대한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 다음번 AI 시대를 가를 주요 병목 현상
혹은 다음 세대의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요인이요. 단순히 더 빠른 반도체나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AI 공장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 막대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혁신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에너지 효율성과 전력 확보 문제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앞서 언급된 6기가와트라는 전력량이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 기술 발전 자체가 심각한 제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이 에너지 문제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AMD의 주가 폭등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승리가 아닌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며 AI 시장을 이중 경쟁 구도로 끌고 가는 전략적 승리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라면 이 두 공룡 기업 엔비디아와 AMD 간의 치열한 가격 및 점유율 경쟁을 직접 따라가기보다는 AI 인프라 전체의 구조적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AI 메모리인 HBM과 관련해서는 HBM4의 가격 급등과 메모리 비중 증가로 인해 HBM 제조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업체의 수익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 패키징 공급망 다변화 요구에 따라 TSMC 외에 ASE와 M코어, 인텔 같은 기업들이 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시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증을 가져옴으로 인한 AI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I 혁명은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흘러가는 가장 확실한 병목 지점을 포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